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사법부를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면 파기환송심 일정이 나왔는데 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일단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이제 헌법 116조입니다. 네. 이 규정은 이제 선거운동 같은 경우에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인데 이제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대선의 그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고 지금 잡혀 있는 이 항소심 일정은 그 중간인 5월 15일에 공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대선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선거운동의 그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침해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역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의 요구에 힘을 싣고 있는데 보니까 문제는 이제 과연 이제 법적으로 기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네, 일단 법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네. 형사소송법상 공판 기일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일단 재판장이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을 하거나 혹은 뭐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을 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기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거고요. 네. 보통 이렇게 기일 연기 혹은 변경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기일을 뭐 대선 이후로 미루어 달라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신청이 있을 때 재판부에서는 좀 상당히 고민을 할 만한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반적인 사건들의 경우에야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가 알아서 적히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뭐 외부의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적어도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또 재판 진행 자체에 대해서도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도 좀 고려를 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이 재판을 끝내야 된다라는 명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편으로는 이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 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잠시 이 재판을 멈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명분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고려를 해서 사실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제 만약에 첫 번째 공판 기일은 일단 진행을 한다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또 불출석을 하면 2회 공판 기일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 기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대법원에서 선거와 관련된 재판 633 때문에 좀 빨리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약간 상충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분명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제 지금까지 이전의 2심이라든가 대법원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633 원칙에 맞추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일단 이런 원칙에 맞춰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파기환송이 된 지금 시점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이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도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 중대한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기간에 이런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또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에서도 향후 일정 등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층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을 소명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재판이 미뤄지지 않겠다라고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15일 날 공판에 출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소송 서류 송달 문제가 그동안 계속 이해가 되는데 받느냐 안 받느냐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또 피고인 소송 환장 등을 발송하고 우편 말고 인편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조금 빨리 간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 첫 공판에서는 일단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는 통상적인 그런 송달 방식보다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을 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이 소환장 그리고 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신속하게 진행을 했는데 네. 일단 첫째 날에 물론 피고인으로서 출석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날은 또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고 다음 기일을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선거 기간 중에 재판이 뭐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후보 측에서는 첫날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2차 공판 기일을 재판부에서 잡아야 되고 만약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규정상 그때는 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판을 진행을 해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허. 일단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변수가 또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각종 통지서 소환장 등의 그런 송달 방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점이 또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차 공판 기일에 이재명 후보가 불출석을 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선 다시 한번 소환장을 송달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우편 송달을 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송달 자체를 상당히 좀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에 진행을 했던 것처럼 우편 송달이 아니라 집행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송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송달 시기도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정되어 있는 2차 공판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결국 1차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이 후보자에게 이 송달을 어떻게 하는지, 그 송달 방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2차 공판 기일이 늦어질 수도 혹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은 이 후보 측 입장에서는 2심에서는 완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양형부당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다투겠다. 아니면 뭐 추가로 증인을 더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변론이 몇 번 더 열릴 수 있느냐라는 것도 궁금해집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기 전에 이제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유죄 판단을 해야 되는 지금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를 했을 때 그 양형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더 새롭게 이제 중점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양형과 관련해서 각종 증거들을 제출한다거나 혹은 나아가서는 양형과 관련된 증인 신청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주장을 배척할 수도 있지만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제 변론기일을 잡을 필요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이 재판을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서 양형과 관련된 주장들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이전에 항소심 같은 경우에도 양형과 관련된 그런 증인 신문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하는 그런 변론을 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뭐 현재 이제 이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뭐 토론회나 혹은 방송 등에서 발언을 하는 그 내용들이 실제로 유권자들에게는 과거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었고 따라서 이제 이 점을 주장을 해서 중형을 선고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유죄 판단, 2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파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 측에서는 결국에는 만약 이 발언들이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그래서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뭐 의견 표현이라도 일각에서는 볼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양형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사안이다. 이런 점들을 이제 상당히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반면에 검찰 측에서는 1심에서 이제 실형을 구형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당시에 해당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중대한 관심사로 보고 있었던 내용에 대한 발언이었고 실제 이제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해를 끼쳤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키는 그런 방식의 이제 공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판례가 많았는데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하면서 일반인의 관점으로 보겠다. 그리고 이 발언 하나하나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보겠다. 이렇게 합쳐진 법리를 본다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법리는 사실은 이전의 그런 대법원 법리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하면서도 뭐 법리를 변동한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발언에 대해서 특히 선거 과정에서 그 후보자가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관점 역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유권자의 받아들이는 그 인식의 내용도 충분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리는 변동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이 법리에 비추어서 항소심에서는 판단을 할 건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사실 대법원에서는 이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항소심에서는 이 발언들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하고 환송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항소심에서는 기존 법리에 맞추고 또 구체적인 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즉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끝이냐? 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할 수가 있게 되면 그 시간은 더 얼만큼 더 길어지게 되는 건지. 일단 한 달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이후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후에 상고심까지 넘어가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 이후에 확정 판결이 날 것이냐, 혹은 그 전에 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 이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자면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최소한 항소심에서 2차 공판기일을 진행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겁니다.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상고를 할 건데 이제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7일 이내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이 후보 측에서는 이 7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의 마지막 날에 이제 상고를 할 테니 일단 7일이 확보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상고를 하고 나면 대법원에서 이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라는 그 통지를 이 후보 측에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송달받으면 20일 기간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방어권 보장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 20일 기간 역시 이 후보 측에서는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하더라도 선고가 있고 나서 27일 이상은 시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대선 이후에야 이 대법원에서의 확정 판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지만 네. 뭐 대법원에서 상고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유서를 접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출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규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또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과 무관하게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서의 제출 없이 선고를 빨리 잡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야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보니까 최근에는 건진법사로 불린 무속인 전성배 씨의 소환도 있었는데 향후 수사의 진행 방향 전망을 해주신다면?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 여사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결국 검찰에서는 이제 수사에 조금 더 속도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검찰이 김 여사 측에게 이제 출석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김 여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서면 조사로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또다시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피의자와 관련된 피의자처럼 보이는 그런 시점에서 소환을 시도를 한다라는 것은 관련된 증거들을 어느 정도 혐의 입증하는 데 필요한 수준까지는 확보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환 조사가 가시화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다면 뭐 소환을 하더라도 그 방식과 관련해서는 뭐 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뭐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될 가능성은 현재 낮아 보이고 일반적인 그런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에서 이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임의 수사를 넘어서
뭐 인신을 강제적으로 구속한다는 그런 뭐 강제 수사까지는 나아갈 시점이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소환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아무튼 결국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제 결국 소환 조사들이 차례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의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